참고로 저도 커피 많이 먹고요. 단맛을 보면 커피 많아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고 이상은 이상이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상적인 이야기. 이런 커피를 드세요. 왜 커피를 먹는가? 마음에 힘이 안 느껴지니까. 그렇죠? 좀 둔해 보이니까 마음을 좀 깨우려고 커피를 먹습니다. 이렇게 특정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해서 그것의 영향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 때 그게 결코 균형 있는 마음의 변화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깨어나는 쪽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쪽의 희생을 감안한, 다른 쪽 뭔가를 희생한 마음의 깨어남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멍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멍한데, 멍하면 멍한 대로 수행하는 게 사실 훨씬 좋아요. 좀 힘들겠지만.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수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졸리면 차라리 조세요. 앉아서 졸아도 돼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에 내재적인 에너지가 쌓여갑니다. 조금씩 마음에 내재적인 에너지가 쌓여가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내재적인 조건 하에서의 마음의 힘이 쌓여가다 보면 어떤 걸 체험하냐면요. 자살한다고 앉았어요. 머리도 멍하고 몸도 피곤하고 막 졸리고 앞도 깜깜하고 그래도 수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잘 안 알아져요. 느낌도 둔하고 소리도 둔하고 마음도 잘 안 옮겨가고 그리고 한번 꾹뻑하고 졸아요. 그러다가 한 5분, 10분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눈앞이 환해집니다. 어느 순간 마음의 각성도가 확 올라가요. 이건 지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가 생겨서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의 각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런 체험을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의 내재적인 조건이 좋아져서 뭐 누구랑 말을 오래 했거나 뭐 힘든 일을 했거나 그런 육체적 피로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피로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 스스로 균형을 찾아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정말 환해져요. 그런 체험을 해보셨죠, 가끔은?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알아채면 꾸준히 나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려고 그러고 그런 에너지들이 쌓여가면서 나는 모르지만 내 내적인 마음의 조건이 맞아져가고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그런 핸디캡을 극복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환해집니다. 지혜와는 다른, 지혜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마음의 조건이 맞아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활발하고 끼어있고 환하고 힘이 있고 스스로 마음이 좋다고 느껴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먹어서 마음을 끼우는 것보다 훨씬 이상적이에요. 글쎄요, 커피 드시면서 수행하는 게 수행 자체로는 정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수행 자체로는. 그냥 잘 될 때는 잘 된 대로, 안 될 때는 안 된 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행을 할 때 내 삶의 체험 가운데 이건 좋은 체험, 이건 나쁜 체험이라고 구분하시잖아요. 좋은 체험을 더 길게, 나쁜 체험을 더 짧게, 내지는 나쁜 체험을 없애려고 수행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패턴 속에서 그런 구분을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걸 뭉뚱그려서 고통이라고 말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요. 우리에게 고통 주는 대상들이 있겠죠. 알아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 그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대상이 사라져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보기 싫은 게 안 보여야 되고 듣기 싫은 게 안 들려야 되고 괴로운 화가 안 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기본 일종의 컨셉이죠. 기본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백가라고 하죠. 우백가 어떤 마음인가?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좋고 싫고 양 극단을 들어간 마음. 그게 중도죠. 우백가의 마음이 곧 중도의 마음이죠. 그러니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수행은. 그러면 여러분이 좌선하는데 머리가 띵해요. 마음이 멍해요. 야, 이거 멍한 게 없으면 정말 수행 잘할 텐데. 마음이 깜깜하지 않으면 수행을 잘할 텐데. 이게 좋은 걸 좋아하고 안 좋은 걸 싫어하는 마음이죠. 이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해야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마음이 이렇네?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 이렇네? 알아지는 거지? 설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우린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로 수행합니다.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이렇지? 그리고 작게나마 내가 아닌 마음이야. 이건 단지 알아지는 거야. 반항할 필요 없어. 이런 이해가 마음이 좀 생기면 좀 가벼워지고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안 좋은 수행 상태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수행 대상이에요. 안 좋은 수행 상태,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없으면 수행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 거부할 게 아니죠. 여러분이 화가 안 나면, 욕심이 안 나면, 의심이 없으면, 약간 이상적이지만 수행할 거리도 없어요. 지혜날 거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수행하려고 보니까 머리가 너무 띵해, 너무 멍해,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어두워. 그랬을 때 커피를 먹어요.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죠? 좋은 걸 취하고 안 좋은 걸 버릴 거야. 좋은 걸 취하고 안 좋은 걸 버릴 거야. 이런 자세요. 좋은 걸 취하고 안 좋은 걸 버릴 거야. 이런 자세는 욕심과 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자세요. 우리는 좋은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안 좋은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겠다. 이게 우리 수행의 자세요. 좋은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안 좋은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겠다. 이게 우리 수행의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실 때 머리가 좀 멍하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상황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수행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그걸 봐야 돼요. 커피 마셔서 정신이 벌쩍 뜨면요, 수행할 게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때요? 머리가 멍하면 어때요? 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수행에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수행 대상이에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이렇네. 마음이 뭔데 이렇게 깜깜하지? 마음이 뭔데 이렇게 둔하지? 마음이 뭔데 이렇게 하기 싫어하지? 이게 다 여러분 수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체험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바꿔야 할 게 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자유로워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지켜보고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수행을 이야기할 때 수행을 하고 수행을 이해하고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길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수미상관한 것 같아요. 다 꽉 짜여져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어떻게 수행하죠? 우리 자유도 말씀,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내가 뭔가 지켜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체험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게 받아들인 자세죠.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하기 싫은 체험도 많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체험도 많아요. 근데 수용하는 여러분은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도 피곤하다고 커피 먹을 일은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이상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그대로 뒀을 때, 그게 그냥 계속 있을 때, 번뇌가 되었던, 화가 되었던, 둔한 마음이 되었던, 그게 계속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어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상태가 돼요. 그걸 우리는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허투루 보낼 삶의 체험은 없습니다. 다 그냥 우리 사는 거예요.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다 하면은 수행과는 굉장히 먼 이야기죠. 좋은 것도 좋은 걸 뿐이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걸 뿐이에요. 그냥 다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생긴다, 일어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죠. 이해하려면 그게 있어야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조건을 억지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좌선하다가 졸면 졸은 대로, 그렇게 무엇을 경험하든 이런 자세가 우리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무엇을 경험하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싫은 거든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요. 있을 틈 있어라. 난 단지 알겠다. 이런 자세로 수행했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마음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마음의 조건이 점점 좋아져가고 그 조건 속에서 마음의 힘이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좌선을 시작할 때 피곤하게 좌선을 시작했는데 좌선 중간에 어느 순간 마음이 확 깨요. 마음 지가 스스로 조건을 맞춰서 확 깨어납니다. 이런 경우 안 하세요. 좀 특별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이라고 그런가? 다 이래 됩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이래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억지로 커피를 먹고 차를 마시고 하면서 마음을 조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럴까 싶어서 하는 몇 가지 경계의 말.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선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경행은 수행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경행은 수행하는 것도 아니야. 경행은 그냥 몸 푸는 거야. 다리 푸는 거야.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뿌리 깊은 수행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쇼미 수행이고요. 우리 수행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 이야기 하면서 쇼민 수행에 대해서 수행 이야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좌선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경행은 몸 푸는 정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본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걸으면서 수행하는데 참 수행이 잘 된다. 많이 밀도가 있다. 수행하는 어떤 힘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좌선을 아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좌선을 2시간, 3시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우와 수행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와 저럴 수가. 저 사람 정말 수행 잘하네. 이런 마음 들죠. 근데 내가 단연간 미얀마 살면서 많은 수행을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3시간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수행 제대로 한 사람을 내가 본 바가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사마타 수행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수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 기본 특성이 이상해서 우리 마음은 하나의 대상을 계속 보게 되면요. 그걸 좋아해요. 그걸 삐뜨라 그러죠. 하나의 대상을 계속 보게 되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게 익숙해지고 계속 둘 수 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걸 좋아하면 삐뜨가 일어나고 삐뜨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요. 리프레시키죠. 그래서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앉아있는 것에 장애가 사라져요. 계속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어떤 힘이 올라오니까 그 삐띠, 쑥하 이런 거죠. 이런 삐띠는 무엇을 원인으로 생긴 삐띠인가 하면
사마디를 원인으로 생긴 삐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웬만한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99.9% 사마타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래 앉아있는 걸로 수행에 승부를 거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걸로 수행에 승부를 거는 분들은 걸지 마세요. 우리 수행에서는 전혀 바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혹시 공동체에서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 오래 앉아있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수행 잘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사마타 수행이면 수행을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혜 명상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려는 수행이죠. 그리고 법회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 수행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참석할 겁니다. 그러니 수행에서 다 모범생들이죠. 모범생 맞습니다. 모범생들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내가 모범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내가 난 좀 수행 좀 해, 수행 잘해 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들뜬다면, 내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이해해요. 그래서 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지혜를 통해서 신심이 느껴지고 가치가 느껴지고 굳건하고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에 기반한 만족, 지혜에 기반한 만족은 좀 굳건할 뿐 들뜨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수행을 잘해, 내가 모범생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때의 마음의 느낌이 들뜸이 느껴진다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우리 사회도께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알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다. 우리가 수행을 잘하는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못하는 면도 아주 많습니다. 왜? 내가 화내고 있으니까, 욕심나니까, 게으르니까. 이게 왜 수행을 못하는 건가? 수행을 잘한다라는 이 한 측면과 지혜가 깊다는 이 한 측면이 사실은 똑같아요. 말로는 전혀 다르지만 수행을 잘한다, 수행을 꾸준하게 한다, 이것과 지혜가 깊다, 통찰이 깊다, 이것은 사실은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에 영향 주면서 서로가 함께 커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행을 잘한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순간 바로 아라한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사회도가 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회도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정말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면 이 순간 바로 아라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만큼 깊어야만 정말 수행을 잘할 수 있거든요. 수행을 잘하는 것과 지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지혜의 부족함이 아주 명확하죠. 맨날 화내고 있고 보기 싫은 게 천지고 듣기 싫은 게 천지고 느끼기 싫은 느낌이 천지예요. 당연히 지혜가 약한 거죠. 지혜가 약하다는 말은 수행을 못한다는 말과 동의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행을 보면서 내가 수행을 잘해, 남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들뜬다면 자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